저는 이 형사 사건을 수사해서 잘못을 바로잡는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입니다. 이 사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소수 주주 중에 한 명에 불과한 엘리엇에게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고, 어디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살아가면서 아끼면 안 되는 비용 몇 가지 있다고요. 우리 국격에 맞게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도 또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 저희가 절약해가면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판권에 가까운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즉 투자 협정상 브리핑에 앞서서 이번 폭우로 인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과 많은 피해를 보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도 지자체 및 유관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폭우 피해 지역에 사회봉사자들을 긴급 투입하여 신속한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 변호사를 통해서 피해 주민을 위한 법률 구조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수해 피해 주민에 대한 소환을 자제하고 사건 처리 및 구형 시 수해를 입은 사정을 적극 반영해서 벌금 납부에 있어서 연기 및 분납 조치 등을 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하루속히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법무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정부는 2023년 7월 18일 한국 시간입니다. 엘리엇 국제 투자 분쟁 사건 판정의 취소 소송 및 판정의 정정 해석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 6월 20일 엘리엇 ISDS 판정이 선고된 이후에 28일 만에 후속 조치가 진행된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론스타와 비교해보면 론스타는 ICSID에 근거해서 된 것이고 엘리엇은 운시트랄 협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절차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시트랄 협정에 따를 경우에 취소 소송의 제기 기간이 훨씬 짧고 한 달 내에 제기해야 되는 것이니까 오늘까지가 기한입니다. 참고로 취소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계속 저희가 이 시간을 두고 있었던 것은 대부분의 경우 그런데요. 전략적인 이유입니다. 전략적으로 상대도 취소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어떤 사유로 하는지를 끝까지 서로 간에 보고해야 되는 전략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국제중재에서는 서로 끝까지 이런 상황을 보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취소 소송의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판정 결과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엇 ISDS 중재판정부는 관할의 인정 여부와 우리 정부의 한미 FTA상 투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청구했던 액수보다는 상당히 줄어든 액수를 인용한 겁니다. 좀 전문적이지만 제가 앞으로 드릴 말씀에서 좀 전제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ISDS 사건에서 관할이라는 건요, 일반 소송에서 사용하는 지역 관할이라든가 물적, 인적 관할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재판권에 가까운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즉 투자 협정상 ISDS 절차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인지, 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사전적 판단을 의미합니다. 본안과 사전적인 어떤 형식적 요건이 섞여 있는 개념인데, 이게 통과돼야만 이 쟁송 절차가 가능한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ISDS가 뭐 전 세계의 법원이 아니잖아요. 서로 협정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이슈에 관해서만 중재 대상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관할의 의미인데, 저희는 이 관할에 대해서 관할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했던 것이고, ISDS 이 중재재판부는 관할이 있다라고 다른 판단을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 상당 부분을 그대로 원용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국민연금의 찬성 의결권 행사가 한미 FTA상 명시된 당사국 의무 중의 하나인 최소 기준 대우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쟁송은 주로 지난 정부 시절에 대부분 진행됐고 공방 자체는 지난 정부 시절에 끝났습니다만 판결문의 이 중재 판정문을 쓰는 기간 등이 꽤 오래 걸려서 올해 6월에 발표된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죠. 먼저 판정문의 정정 해석 신청의 배경입니다. 저희가 한 거는 판결문의 정정 해석 신청과 그리고 취소 소송입니다. 두 가지가 다르거든요. 엘리엇 ISTS 사건에 적용되는 운시트랄 중재 규칙에 따라서 중재 사건의 당사자는 판정문의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판정문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한 해석 신청과 판정문상의 명백한 오류나 착오 등을 시정하기 위한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오늘 엘리엇 ISTS 사건 판정문에서 중재판정부에 명백한 오류와 불명확한 판시사항이 있음을 확인해서 중재판정부에 판정에 대한 해석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소 소송과는 다른데요. 이 정정 신청은 중재판정부에 하는 것이고 취소 소송은 영국 법원에 하게 됩니다.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정 신청의 부분은 중재판정부는 판정 이후에서 엘리엇이 입은 삼성물산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삼성물산이 합병 이후 엘리엇 측에 지급한 합의금의 세전 금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실제로는 그 합의금의 세후 금액을 공제한 명백한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그 착오로 인해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원금이 60억 정도 부당하게 증가한 것입니다. 엘리엇 국제투자 분쟁 취소 소송 제기 시한인 오늘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엘리엇 분쟁 판정을 취소해달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건 정부와 독립된 의결권의 행사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중재판정부가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판단해 의결권 행사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봤다며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란 개념은 한미 FTA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수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상법상 대원칙이자 상식이라면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건 엘리엇 투자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취소 소송과 함께 판정문에 기재된 오류를 바로잡아달란 신청도 중재판정부에 냈습니다. 판정문상 삼성물산이 합병 후에 엘리엇 측에 지급한 합의금을 공제하는 과정에서 계산상 오류가 발견돼 정부가 부담할 손해배상 원금이 60억 원 이상 늘어났다는 겁니다. 또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지 미화로 지급할지가 판정문에 혼재돼 있다며 이를 명확히 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 지분 7.12%를 갖고 있던 엘리엇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때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물어내란 소송을 냈고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원금 690억 원, 이자 등까지 합치면 약 1,400억 원을 우리 정부가 배상하란 판정을 내렸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 지분 7%를 보유한 헤지펀드 엘리엇은 삼성물산 한 주당 제일모직 0.35주 합병 비율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소송을 취하해 삼성 측과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 즉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출된 양측 서면에 따르면 당시 엘리엇이 삼성 측과 비공개 합의한 금액은 660억 원으로 지난해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SD 손해 청구액을 4억 825만 달러로 낮췄는데 삼성으로부터 받은 추가 지급금 약 660억 원을 손해 청구액에서 제외한 게 그 배경으로 알려지면서 액수가 뒤늦게 공개된 겁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삼성물산 옛주주들이 제기한 주식 매수 청구 가격 조정 신청을 받아들이자 그만큼 가격을 상향 조정해 추가 지급한 차액으로 풀이됩니다. 매수 청구권 가격 협상도 삼성이 받아들여줬고 또 뭐 나중에 보상까지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소수주주들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계약을 합의를 한 게 아닌가. 결국 엘리엇은 삼성에서 이미 660억 원을 수령했고 한국 정부가 1,30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ISDS 판결도 받아냈습니다. 공시 의무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금융당국 측은 당사자 간 1대1 이면 합의는 주요 보고 사유가 아닐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더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엘리엇은 상설중재재판소 판정 결과에 아시아에서 최고위층 부패범죄가 발생한 국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최초의 사례라고 자평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됐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 등이 개입해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압박한 사실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있을 당시 수사로 이미 입증한 바라며 불복하면 추가 소송 비용과 이자 등 대한민국 국민 부담만 가중될 거니 결과에 승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엘리엇 청구 금액 중 7%만 인용돼 정부가 93% 승소한 거라며 판정 결과를 정반대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인정된 7% 내용이 뭔지 등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막대한 배상금을 전부 국민 세금으로 무는 대신에 부당한 개입으로 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인사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론스타 한 3천억 원, 그다음에 엘리엇 한 1,400억 원, 합해서 한 5천억 원이 넘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손해를 발생시킨 책임자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8일까지가 기한인 판정 취소 신청을 할지 여부도 결정하지 않았다며 실제 배상금을 지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 관련해선 아직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5,358만 달러, 오늘 환율로 약 690억 원을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게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법률 비용으로도 372억 원 지급을 명령해 배상 원금과 지연 이자 등을 더하면 우리 정부는 약 1,300억 원을 엘리엇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 7월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의 결과입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에게 찬성표를 던지라는 압력을 행사해 실제 합병으로 이어졌고 그 바람에 삼성물산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갖고 있던 엘리엇은 배상액으로 7억 7천만 달러, 오늘 환율 기준으로 9,89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엘리엇 청구 금액 중 배상 원금 기준 약 7%만 인용돼 정부가 약 93%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판정문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정부 개입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미 인정됐던 만큼 엘리엇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걸로 보입니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에게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했다며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고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 투자 분쟁은 6건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외국 펀드와 기업, 개인 등 분쟁 당사자들이 우리 정부에 청구한 배상액 총액은 약 14억 1천만 달러, 우리 돈 2조 원에 육박합니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우리 정부 측이 개입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헤지펀드 엘리엇은 7억 7천만 달러를 청구했고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역시 2018년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부당한 유상 증자를 했는데 정부가 이를 방치해 손해를 봤다며 1억 9천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쟁 제기 사전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중재 의향서 접수건도 6건이 있습니다. 문제는 국제 투자 분쟁이 국가 간 투자 협정에 근거해 정부의 행정 조치와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례는 없지만
학계에선 국내 자산 매각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앞둔 미쓰비시 중공업 등도 이 투자자 국가 간 분쟁 해결 제도, 즉 ISDS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2003년에 발효된 한일 간의 투자보장 협정이 있고요. 이 협정 15조의 ISDS가 규정이 되어 있네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ISDS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 동참하면서 검토를 할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죠. ISDS 중재 신청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과 투자 협정을 맺거나 기존 협정을 개정할 때 ISDS 조항 배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네, 임찬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론스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유죄를 이끌어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부 배상액이 좀 줄었잖아요. 근데 앞서 봤던 엘리엇은 또 상황이 다르다면서요. 네, 재밌는 거는 이 두 사건 모두에 지금은 국제분쟁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깊숙이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관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론스타 사건 판정 결과를 보면요. 말씀하셨지만 론스타 코리안 전 대표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 때문에 우리 정부가 물어줘야 될 배상액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사건 하나 때문에 2,900억 원을 아낀 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검사 시절에 한동훈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엇 사건도 한동훈 장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엘리엇의 주장을 요약하면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부당하게 개입을 해서 당시 주요 주주였던 엘리엇이 큰 손해를 봤다는 건데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당 개입 사건, 이 사건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도 검사 시절에 한동훈 장관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는 정식 절차를 밟은 국가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ISDS 판단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은 어쨌든 엘리엇 주장의 근거가 한동훈 장관이 검사 시절에 기소했던 사건, 그 사건인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이 과거에 관여했던 검찰 수사가 론스타 사건 때는 우리에게 큰 약이 됐지만 엘리엇 사건 때는 자칫 상대방 배상의 근거가 된 상대방 배상 주장의 근거로 인용될 수 있는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투자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지금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런 제도를 우리 정부가 꼭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ISDS는 국가 사이에 투자 협정을 맺을 때, 예를 들어서 한미 FTA를 맺을 때 두 나라 사이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집어넣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나라에 투자를 했는데 그 나라 정부의 부당한 행위 때문에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넣는 조항인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가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거지니까 요즘에는 협정에서 이걸 빼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도 2018년도에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개정하면서 캐나다와 원래 있었던 ISDS 조항을 폐기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정부에서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ISDS 폐지 주장에 동의한다고 국회에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임찬종 기자였습니다.